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대로 기준금리는 동결 발표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등락폭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코스닥도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잠잠한 모습이지만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지금부터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공략드렸던 4월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아실 듯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최근 4월 초에는 원자재를 집중 공략해드리면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으로 38%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께 자율주행주를 2주 연속으로 공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대표 종목들을 공략드리면서 최근 시장에서 또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퓨런티어가 27.5%,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31%를 기록하면서 저희가 또 최근에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드렸다는 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공략드렸던 두 가지 공략주가 모두 다 상승이 나왔죠. 우선 퓨런티어가 27.5%, 이오테크닉스 반도체주로 공략드렸는데 한 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공략드리면서 6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4월 한 달 동안 시장은 어려웠지만 꾸준하게 수익 나는 종목들 공략드렸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구산업 원자재 관련주 안에서도 지금은 구리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 산업에 구리가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고 구리 가격도 선물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잡아서 구리 관련주를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38%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도 이 구리,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아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구리 관련주 저희가 공략드렸던 시점 대비했을 때 무려 38%대 급등을 보였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공략주였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퓨런티어라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공략드렸죠. 테슬라 이슈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는 8월 8일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다라고까지 밝혔고 이 테슬라를 투자할 것이면 자율주행을 믿어라라고 했다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자율주행 안에서도 테슬라와 관련 있는 퓨런티어 이 종목을 저희가 바로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공략드리고 이렇게 한 주 만에 27.5%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저희가 공략드렸던 시점 이후로 한 주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7.5%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지난주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율주행 안에서도 퓨런티어, 또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종목으로 27%대 상승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을 집중해서 공략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4월 11일에 공략을 드렸던 자율주행 관련 주입니다. 역시나 국내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레벨 3 자가용이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언급해 드리면서 자율주행 쪽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30%가 넘는 상승률 달성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저희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미리 공략을 드렸습니다. 저희와 4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셨더라면 이렇게 자율주행 테슬라와 관련해서 상승 나왔던 종목들 모두 다 미리 함께 하시고 20%대, 30%대의 수익률들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섹터, 어떤 테마가 있는지 공략 드리고 있고 그 공략주 안에서도 어떤 공략주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할지 매주 여러분들께 저희 트렌드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역시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두 가지 공략주가 모두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퓨런티어였고 남은 한 가지는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 반도체 눌렸을 때 조금 반등을 가져가 보자라고 공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시점이 마침 눌리고 있을 때였고 한 주 만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12%대 강세 보였습니다.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한 주 만에 12%대 또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약바이오 주도 최근에 공략을 드렸습니다.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요.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현재 대형 삼각수렴이 진행 중인데 이 상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60%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시점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매주 두 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두 가지 방송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우선 실적 때문입니다. 최근 1분기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화장품 주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러한 종목들 모두 다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다시금 화장품 주들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AI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제는 다시 의료 AI를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의료 AI 시장이 이제는 동남아 시장까지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JLK라는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주가가 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다른 기업들도 이 시장을 넓혀가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화장품과 의료 AI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 두 가지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바로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0.11% 하락하면서 2,68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오늘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업황 자체는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업종 상위 종목에는 우주항공과 국방, 지금 이러한 종목들 업종이 또 상승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늘은 통신 장비 그리고 인터넷 업종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다른 개별주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트렌드에서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많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트렌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트렌드 이슈입니다. 바로 FOMC 회의 결과 발표인데요. FOMC는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2%까지 아직 부족하다. 더 큰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금리 인하를 더 확신하려면 이전 예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FOMC는 이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25%에서 5.5%대로 유지하면서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난 7월 이후 6회 연속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위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FOMC는 6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완화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쯤에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자체는 전일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은 약보합권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트렌드 이슈로는 FOMC 회의 함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트렌드 이슈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우선 화장품 대표 두 기업이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영향 때문이죠. 북미 사업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화장품 수출 현황도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아마존에서 이 K-뷰티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중국 매출에 많이 의존을 했던 화장품 업계가 이제는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미국 수출도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아모레퍼시픽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른 화장품 중소형주 대비했을 때 이 아모레퍼시픽은 대형주로서 많은 상승을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나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북미 매출이 꽤나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점이 부각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연휴가 모두 5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도 화장품 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이 화장품 업계는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최근 업황이 나아지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 증가와 중국 외 수출 지역 다변화 등으로 올해 업황 회복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이 제조업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삐아와 클리오,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화장품 주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장 지수 펀드인 타이거 화장품 ETF는 4월 한 달간 18%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4월 한 달 동안 이 화장품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오늘 장에서도 화장품 주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저희 트렌드에서도 여러분들께 화장품 관련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공략주 화장품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화장품 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다시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화장품 주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부진하거나 중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 화장품 주들의 주가는 같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연휴 기간 동안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향보다도 미국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각되며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화장품 업종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가운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매출이 증가해서 이러한 실적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깜짝 실적에 다른 화장품 주들도 함께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바로 수출에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수출액이 3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8% 증가했다고 하고요. 덕분에 중국의 의존도도 조금 낮아진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쪽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화장품주 안에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오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방송 중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 화장품주,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어갔는데요. 중국도 어제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5일 동안 노동절 연휴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중국 노동절 그리고 일본의 골든위크 같이 이 연휴 5월 달의 황금 연휴를 맞아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소비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내수 소비가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그리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노동절 연휴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이 관군제와 춘절 연휴 쇼핑 축제 기간에 한국 화장품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초라고 하면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을 살 때가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샀던 화장품을 다 쓰거나 새로운 화장품이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겠죠. 화장품 업계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비중이 그래도 크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를 제외한 해외 매출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존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이 자국 소비, 애국 소비 열풍이 있었고 소비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제품의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집중하던 것을 다른 시장까지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노력의 성과가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국가 비중을 늘리려고 집중 공략을 했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 국내 화장품 주들이 인기를 많이 끌면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 모멘텀 그리고 해외 시장 매출 이 두 가지 포인트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장품주를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주들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또 트렌드에 맞는 섹터와 종목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로 다음 시장에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을 볼 때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하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은 이 화장품주를 대거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을 330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하고요.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도 각각 140억 원, 20억 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요. 연기금 순매수 3위를 화장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관련 기업에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이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강세를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유일한 화장품 상장지수 펀드 ETF도 연기금이 이달 3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19%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기금은 최근 한 달간 국내 주식을 7천억 원어치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을 760억 원, 지주사인 아모레G를 22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연기금이 사들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화장품 관련주들을 많이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화장품 주식들을 모두 매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당분간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환율 상승으로 지출액도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1위 쇼핑 품목은 화장품으로 여전히 화장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화장품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K화장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외국인 모두 다 화장품 주들을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살펴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포인트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장품을 주목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로 화장품주들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LG생활건강은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등했고 아모레퍼시픽 그룹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핵심 브랜드의 리브랜딩과 신성장 판로 확대, 탈중국 전략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살펴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2.9% 상승을 보였습니다. 당초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를 감소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있었는데 시장 전망을 비껴가면서 국내 매출도 2.1% 증가, 영업이익은 8%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설화수 및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화권 매출은 19% 감소했지만 미주와 유럽, 중동 지역의 매출이 40%나 증가를 하면서 실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의 매출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핵심 브랜드인 더후의 리브랜딩으로 중국의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고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9.9%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유통 트렌드를 반영해서 직영점, 가맹점 위주에서 이 온라인 헬스앤뷰티 이렇게 판매 채널을 전환했고요. 또 중국 내에서 오휘와 숨,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미국과 일본, 동남아 같은 비중국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화장품 업계 양대 산맥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랜 기간 부진했던 주가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LG 생활건강도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주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꾸준하게 우상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으로 화장품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집중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 ODM 기업입니다. 화장품 주들이 지금 실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화장품 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가장 실적적인 부분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고 최근 KB증권에서는 실적 모멘텀으로 오늘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매출액은 700억 원,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52%, 70%가 넘는 상승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600억 원을 웃돈 데 이어서 1분기에는 매출이 처음으로 700억 원을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화장품주를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임대 공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공장은 이번 달부터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사도 계속해서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제품 논의를 진행해온 글로벌 고가 브랜드, 그리고 중동 브랜드나 미국 대형 저가 브랜드 같은 이러한 다수의 신규 브랜드 수주가 1분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이은 히트 제품의 탄생과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매 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적 성장과 함께 이 오늘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화장품 기업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화장품주들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기업은 ODM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자 개발 생산을 하는 것을 ODM이라고 하죠. 이 ODM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부분의 화장품을 오늘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삐아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오늘 기업입니다.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오늘 기업의 주가 역시나 함께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적적인 부분에서 오늘 기업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화장품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화장품주 안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화장품주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장품 첫 번째 공략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마존에서도 K-뷰티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전년 분기 대비했을 때 200%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하면서 실제로 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대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4월의 마지막 거래일부터 오늘 장까지도 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항상 이렇게 중국의 노동절 기간 동안 항상 화장품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의 주가 방향성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오늘 기업 역시나 이 중국의 노동절 연휴와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뿐만 아니라 일본도 최근 골든 위크라고 해서 5월 달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이 연휴 기간이 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의 수출 그리고 화장품 매출도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장품주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지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 연기금이 7천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뉴스를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순매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제는 이 K 화장품이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것이 미국에서까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로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이 미국 시장까지 판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화장품 주들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역시나 ODM 기업으로서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화장품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이 기업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장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3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저희 주식 트렌드 여러분들께 4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공략드렸던 종목 두 가지가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선 퓨런티어,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집중해서 공략을 드렸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주 공략드리고 27
27.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략드린 이후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방송에서 테슬라를 언급드리면서 공략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고 있고 8월 달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다.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슈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2주 연속으로 자율주행주들을 공략을 드렸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에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27%대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퓨런티어 이외에도 다른 자율주행주를 공략을 드렸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 30%대 상승률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나 저희가 테슬라 이슈를 언급드리면서 자율주행 안에서도 오늘 기업 역시나 카메라의 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라고 공략드렸고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테슬라 이슈와 함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4월 중순쯤에 공략드리고 30%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저희가 방송에서는 자율주행 쪽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최근 시장에서 자율주행주들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이 아닌 다른 테마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집중할 테마는 바로 의료 AI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많이들 챗 GPT를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의료업계에도 접목이 된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신약 개발은 최소 15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AI의 알고리즘이 수백만 편 이상의 논문을 학습하고 5년 이상 걸리는 이러한 물질 발굴 단계를 수개월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박사과정 5년간 진행한 모든 실험을 인공지능은 15분마다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5년이나 걸리는 작업을 인공지능은 단 몇 달 만에 끝내면서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불치병도 인공지능이 의료업계에 도입이 되면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잠재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업계에 활용이 되면서 그동안 오래 걸렸던 신약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고요. 많은 산업에서 활용이 될 예정이고 실제로 이제는 의료 AI가 실제로 이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 AI 관련 기업들 다시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암 진단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영역의 치료 분야를 넘어서 병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 조기 진단 디지털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종양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발견을 했을 시에는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료보건비 절약과 동시에 국민의 기대 수명 증대 같은 이러한 범국가적인 이점이 많아서 정부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CT나 MRI 같은 기존 진단 영역을 대체할 조기 진단 디지털 솔루션 기술 사업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암 조기 진단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향상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몰리면서 이 관련 산업도 함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는 이 세계 암 진단 시장 규모가 연평균 6%씩 증가해서 2030년까지는 무려 2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도 이 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발전,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 AI를 집중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 시장이 열린다는 건데요. 이 JLK 최근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슈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JLK가 인도네시아 병원 체인과 손잡고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JLK가 인도네시아 의료 AI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는 거고요. 이번 협약으로 실로암 병원에 의료 AI 솔루션을 납품하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실로암 병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로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병원 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AI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우리의 기술력이나 기술에 대한 신뢰도, 이런 현실적인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남아 시장이 더욱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4월 30일 JLK가 인도네시아 의료 AI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급등을 나타냈고 딥노이드의 경우에도 최근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과 의료 AI 적용에 대한 이러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JLK와 딥노이드, 이러한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들이 이제는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면서 이 의료 AI 쪽이 다시금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딱 주목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는 의료 AI 기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 화장품주와 두 번째 의료 AI 관련 기업 모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들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만한 4가지 대표 기업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딥노이드, 뷰노, 그리고 이러한 AI 솔루션 등이 의료기관에 속속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AI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4가지 기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JLK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뇌졸중 진단 AI가 탑재된 스냅피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병원이 도입하게 되면 환자 상태, 임상 정보, AI 분석 결과 등이 뇌졸중 진료에 참여하는 다수의 의료진에게 공유가 돼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빠른 판단과 뇌졸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진단이 필요한 이런 병인데 이 JLK가 출시한 스냅피라는 의료 AI를 접목하게 된다면 많은 의료진들이 조금 더 시간 단축을 하고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의료 AI 기업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AI를 활용한 암 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를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효과 예측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 등이 주력 제품이라고 합니다.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 판독을 보조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거나 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제품군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펀더스 AI를 기반으로 다루고 있고요.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그리고 평가를 승인받았습니다. 국내 최초 AI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뇌동맥류 검출 진단 보조 솔루션 딥뉴로가 최근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17개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뇌 검사 시에 환자의 동의만 있다고 하면 이 딥뉴로를 통해서 뇌 동맥류 검출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기업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기업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 기업 안에서도 오늘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그리고 빅파마와 손잡고 AI 플랫폼을 활용한 면역 항암제 임상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항암제 치료 연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항체 약물 접합제 ADC를 비롯한 차세대 항암제 임상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치료가 좋을지 예측하는 일종의 AI 기반 동반 진단인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기업의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항암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항암제 개발에 들어가는 임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신약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제약사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의 지분율이 지난해 9월 대비했을 때 올해 3월 기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도 오늘 기업에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의료 AI 관련 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의료 AI 기업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 듣고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어떤 기업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의료 AI 기업 어떤 기업인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기업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 시간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두 기업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략주는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화장품주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오늘까지도 이 화장품주들이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역시나 실적에 있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뷰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중국의 노동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은 주가 변동성이 커지곤 하는데 이 중국의 연휴 기간마다 화장품주들이 이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의 연휴 그리고 일본의 골든 위크와 관련해서도 이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바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화장품 순매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만 7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여기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까지 꾸준하게 화장품주를 순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화장품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께 의료 AI 관련 기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의료업계에 접목이 되면서 이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 단축도 할 수 있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의료 AI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고 오늘 기업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기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함께 하셨더라면 어떤 기업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고도 어떤 기업
기업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기업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약 개발 관련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첫 번째 화장품, 두 번째 의료 AI 기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